한반도에 두 개의 시공간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여러분, 만약 한반도라는 이 작은 땅 위에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공간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극명하게 나뉜 시간과 공간을 한 사람이 넘나들며 살아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남자가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겪었을지 그 상상조차 어려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과 문화가 한 개인에게는 생존을 건 거대한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화적 간극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고뇌를 깊이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홍순철 씨는 북한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유년 시절과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개인의 삶보다 훨씬 중요했죠.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익힌 모든 가르침은 모두를 위한 희생과 조직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조각처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전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기여하는 것이 미덕이었죠. 개개인의 생각이나 개성보다는 정해진 틀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명확한 규칙과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 올린 그의 세계는 어느 날 대한민국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죠.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 그리고 밤늦도록 불을 밝힌 상점들은 그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공항을 벗어나 거리에 나서는 순간 그의 감각은 순식간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광고 음악과 전광판의 현란한 영상들은 마치 다른 차원에 떨어진 듯한 혼란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에게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 심지어는 사고방식까지 모든 것이 뒤바뀐 거대한 미로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서울 사람들과의 대화는 미묘한 오해의 연속이었죠. 그들의 말투와 억양, 그리고 문장 사이에 숨겨진 비유나 농담은 그에게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쓰는 대박이다 같은 감탄사나 인싸, 핵인싸 같은 신조어들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을 읽으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익숙지 않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는 더욱 어렵게만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상식과 예의범절은 서울에서는 때때로 어색하거나 심지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집단적인 질서를 중시하며 자란 그에게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서울의 문화는 낯설다 못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이러한 모습은 그에게 깊은 혼란과 함께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신은 과연 어디에 속해야 할지 막막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저 나만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벽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그의 고군분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 홍순철 씨가 마주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은 실체가 있는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나만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난관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죠. 마치 미로에 갇힌 사람처럼 그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헤매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비록 같은 한글을 사용하지만 서울 사람들의 말투는 그에게는 또 다른 외국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쏟아지는 말 속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신조어와 줄임말이 가득했고 같은 단어라도 전혀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니모, 여기 김치 더 주세요.
라고 외치는 풍경은 그에게는 생경한 호칭이었고, 친구들이 완전 킹정 이라며 감탄할 때면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이런 언어의 간극은 일상적인 소통 자체를 거대한 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고, 자신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는 서울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 앞에서 또 한 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현금 거래가 일반적이었던 그에게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 간편 결제는 마치 미래 시대의 기술처럼 다가왔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 해도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페이로 결제하시겠어요? 같은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지곤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결제 방식에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식은땀이 흐르는 경험도 여러 번이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티머니 카드를 충전하거나 버스 노선을 파악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비의 방식, 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는 끝없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집단적인 질서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북한과는 달리 서울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최우선시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이러한 모습은 그에게 때로는 자유로움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오가는 농담이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 겉돌거나 친분을 쌓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달라 마음 붙일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눈치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범은 또 다른 미스터리였죠.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는 섬세한 감각은 그에게는 마치 암호 해독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첨단 기술은 그의 서울 적응기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스마트폰은 서울 사람들에게는 삶의 필수품이자 또 다른 자아와도 같았습니다. 길을 찾고, 은행 업무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루어졌죠. 홍순철 씨는 밤늦게까지 홀로 방에 앉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수많은 앱을 다운로드하고 삭제하며 낯선 인터페이스와 용어들 앞에서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도 했죠. 기술의 발전은 그에게 편리함보다는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안겨주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렇게 언어, 경제, 사회, 기술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홍순철 씨는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히며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낯선 시험의 연속이었고 작은 성공보다는 익숙지 않은 실수와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답답함과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마치 물속에 던져진 새처럼 숨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죠. 자신은 과연 이 거대한 도시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이방인으로 남게 될지,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함께 깊은 고민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이어지는 낯선 환경 속에서의 고군분투는 홍순철 씨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함이나 답답함이었던 감정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깊은 회의감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의문으로 변해갔죠. 과연 자신은 이 거대한 도시의 일원으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불안은 이제 그의 정체성 자체를 거세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던져진 새가 숨쉬는 법을 겨우 익혀가던 중 갑자기 더 깊은 심해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홍순철 씨는 간절히 바라던 직업 면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곳 서울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였죠. 그는 북한에서 배운 대로 주어진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때로는 다소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집단에 대한 헌신과 조직의 목표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개인의 희생을 통한 전체의 발전 같은 가치들을 진심으로 강조했죠.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당혹감과 불편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치들은 이곳 서울의 개인의 창의성이나 수평적 소통, 개성 존중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 오히려 결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죠. 결국 면접은 기대와는 달리 실패로 돌아갔고 그의 가슴속에는 이제껏 겪었던 어떤 좌절보다도 깊고 쓰라린 절망감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홍순철 씨는 홀로 서울의 휘황찬란한 야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진심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은 그에게 뼈아픈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잠식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통용되지 않는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고 서울에서 살아가려는 나는 아직 그 형태조차 잡히지 않은 미완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시간과 공간,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세계 사이에 갇혀 어느 쪽에도 온전히 발을 디딜 수 없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정겨운 노래가락이 귓가에 아련하게 맴돌다가도 이내 서울의 낯선 유행가 소리와 도시의 소음에 묻혀버리는 것처럼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극심한 혼란에 잠겼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북한 배경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썼습니다. 북한식 억양과 말투를 고치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하고 북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단어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며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과 문화를 억지로라도 따라하려 했죠.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의 말투를 따라하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며 평범한 서울 시민처럼 보이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공허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모습은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았고 가면을 쓴 듯한 부자연스러움은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나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는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깊은 상실감과 함께 끝없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세상과의 단절을 택하고 싶다는 충동이 그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잠식하기도 했죠. 과연 이 끝없는 고군분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이 모든 짐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까요?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뼈아프게 자문했습니다. 이곳 서울에서 자신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외로운 이방인으로 두 세계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존재로 남게 될까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북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서울에 완벽히 동화되려 했던 시도가 결국 좌절되자 그는 이제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홍순철 씨는 과연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 낯선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인지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뇌는 단순한 적응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성장통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이제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압박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깊은 고뇌의 시간 속에서 홍순철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북한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서울 사회에 완벽히 스며들려 했던 시도가 오히려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는 더 이상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나온 두 개의 세계, 즉 북한에서의 삶과 서울에서의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고 두 문화의 간극을 긍정적으로 연결하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이 결심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성장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의 값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홍순철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문화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도 북한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공동체 의식과 끈끈한 유대감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겪었던 문화적 혼란과 적응의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는 귀한 경험이자 나눌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막 서울에 발을 디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찾아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들의 낯선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하철 노선도를 함께 보며 길을 안내해 주었죠. 그의 진심 어린 작은 도움은 낯선 환경에 지쳐있던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큰 위안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손길로 다가갔습니다. 완벽하게 서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억양이나 사고방식에 남아있는 북한의 흔적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이자 분리된 두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은 거죠. 서울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북한에서의 흥미롭고 때로는 가슴 아픈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우거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그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의 모습과 그곳 사람들의 삶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었죠. 물론 여전히 미묘한 문화적 차이나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존재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가끔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추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편에 아련한 그리움과 먹먹함으로 남아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울에서 새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쌓아가는 관계들을 진심으로 감사히 여겼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북한에서의 과거와 서울에서의 현재가 한데 어우러져 복잡하면서도 특별한 무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세계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두 문화를 잇는 자신만의 가교를 묵묵히 걸어가는 한층 성숙하고 단단해진 사람이 된 거죠.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절망 대신 두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의 평온함과 함께 미래를 향한 잔잔하지만 확고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순철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넘어섭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름이 결코 틀림이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하나됨이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만 비로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걷는 그의 모습 속에는 북한에서의 기억과 서울에서의 삶이 공존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향한 이해의 다리를 놓기 위한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우리 사회가 그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이들에게 건네야 할 진정한 환대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